안녕하세요. 목공 가르치게 된 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서 목공의 기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네. 목공은 무엇이냐면, 다음 장 보시면, 목공. 나무를 다루어서 물건을 만드는 일. 그렇다라고 하면 철공은 철을 다루어서 무엇을 만드는 일. 그리고 공예라고 하는 것들이 하여튼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들을 공예라고 합니다. 공예. 그래서 목공.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일. 그거를 목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젓가락으로 무슨 장난감을 만들어도 그것도 목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 목수. 목수는 뭐냐면 손숫자를 써서 나무를 다루고 집을 짓거나 가구, 기구 따위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무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이익을 창출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공방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목수들, 그리고 이제 건축 목공들,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목수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목공방.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저희 공방에 와서 배울 텐데, 그거를 공방이라고 합니다. 목공방. 목재를 다루어서 세간. 세간은 뭐냐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뭐, 부품들? 예. 어떻게 보면 뭐 의자나 그런 것들이나 이제 작은 가구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련 자격증은 총 크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자격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구 제작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구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가 있고, 목공의 기능사. 예. 공예 쪽. 모양도 내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건축목공. 건축목공은 이제 외부 쪽에 건물 올릴 때 사용하는 이렇게 관련 자격증이 있고, 아무래도 이 나무를 다루는 자격증 쪽에 예전보다는 많이 관심이 있어졌고, 아마 좋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공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건축 목공이 있어요. 건축 목공은 이제 토목이라고 하는데, 이 토목은 흑토자에 나무 목자, 예, 흑자, 나무 목자를 써서 흙 위에다가 일단 나무를 올립니다. 이제 거푸집 같은 거를 올려서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붓고 이제 하는, 일반적으로 처음으로는 이제 콘크리트로만은 건물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로 이제 왁구를 짠 다음에, 왁구 형태, 틀을 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부어서 건물을 다 올리게 되고, 뭐 어떤 건물이라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얹게 됩니다. 그걸 이제 건축 쪽에서 쓰는 건축목공이라고 하고, 이제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요 그림에 보면 나무로 돼 있죠. 나무로 돼 있는, 이런 나무로 된 집을 짓는 거를 대목이라고 해요. 큰 대자를 써서 집 짓는 것들. 그래서 옛날 한옥집이나 그런 것들이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목의 장인들, 대목의 장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대목장. 그리고 이제 가구 만드는 조그만 것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만드시는 분을 소목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목공. 인테리어 목공은 상업시설이나 이제 집안에 보면 인테리어로 벽을 짜서 만드는 것들, 뭐 벽뿐만이 아니죠. 벽이나 뭐 가구, 붙박이장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거를 이제 인테리어 목공 쪽이라고 하고, 그리고 외부 시설 목공은 이제 어떻게 보면 놀이터, 그런 거 만드시는 분들을 이제 외부 시설 목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품 쪽이 되겠죠. 도마나 플레이트 같은. 예. 그리고 원목에서 가구를 어떻게 가느냐. 이제 원목을 짜게 되는데, 이제 북미 쪽이나 중국, 뭐 여러 가지 위치에서 이제 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벌목을 하고,
벌목을 한 다음에 이제 배에 태워서 수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천항이나 이제 부산항 성 쪽에 오면 이제 제재소에서 크게 썹니다. 이제 나무를 크게 이런 방향으로 썰게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썰어서 이제 나무가 가진 함수율 수분이 한 50% 되는데 50% 되면 나무가 마르면서 굉장히 뒤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건조를 시키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건조를 시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공 건조를 시킵니다. 인공 건조.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나무를 넣고 이제 제습기 같은 거를 돌린다거나 하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습기를 뺀 다음에 이제 그늘 쪽에다 놓고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보관을 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이제 수축 편차이 좀 덜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관을 해서 나무가 가진 함수율, 그러니까 수분을 50% 정도에서 한 10% 내외로 해서 이제 공방이나 각종 가구 만드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구 만드는 쪽에서는 이 규격에 맞춰서 재단을 하게 되죠. 재단을 해서 이제 나무 만들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로 가구를 만들기 위한 이제 세팅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제작에 관한 제일 중요한 디자인하고 설계. 디자인하고 설계가 어떻게 보면 한 3, 40%를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디자인도 이쁘게 나와야 되고 설계가 이쁘게 나와야 모양도 이쁘고 자재 로스도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야 됩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방법,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쁜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쁜 걸 만들고 디자인 쪽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이제 규격으로 재단했던 나무를 가지고 이제 실제 가공을 해요. 톱질을 하거나 뭐 기계로 자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조립을 한 번에 조립하는 게 아니라 가조립을 해서 형태나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체 조립을 하고 마감을 할지 아니면 마감을 한 다음에 맨 끝에 이제 부분 조립을 할지 아니 전체 조립을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조립 끝나고 이제 마감이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오일이나 그 스테인 마감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나무가 이 위쪽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축 팽창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을 바르거나 이제 스테인 색을 입히거나 해서 이제 습기가 좀 덜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들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전체 완성도가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해도 마감을 해 놓으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만약에 올라가요. 그래서 한 작품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마감을 잘 해놓으면 한 8, 90%까지 쭉 올라가니까 이 마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간과하는 게 재단하고 조립하는 데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거기에 신경 쓸 게 아니고 이제 첫 번째 디자인하고 마감 이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공구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목공에 쓰는 공구들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공구들 플러스 목공에 필요한 뭐 공구들이 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톱, 나무를 자를 때 쓰는 거겠죠. 쓰는 톱, 그리고 철자는 이제 선을 긋거나 마킹을 할 때 쓰는 거고 이제 직각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직각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90도가 잘 맞아야 나무가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예, 줄자 여러분들이 쓰는 줄자도 있고 끌은 뭐냐면 나무를 깎아낼 때나 다듬어 갈 때 쓰는 끌이 있고 망치는 나무를 뭐 박을 때나 나사를 박을 때 쓰는데 뭐 그런 정도로 쓰는 게 있고 클램프는 이제 사람의 손이 두 개다 보니까 그 이외의 작업을 할 때 부재를 잡아주거나 이제 조립할 때 본드 넣어서 꽉 조이는 용도로 쓰는 클램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클램프도 보통 뭐 간단하게 생긴 모양을
조립한다라고 해도 클램프가 보통 한 7, 8개가 들어가니까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패는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이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제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들이다 보니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단차를 샌딩기로 잡는 게 아니라 자동 대패로 잡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추가적으로 나무를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무를 이해를 하면 이제 목공 작업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보면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이파리 쪽이 있고 이쪽이 있고 나무 기둥 그리고 나무 뿌리 이렇게 있는데 수분이 이 뿌리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면을 치게 되면 저희가 잘 알게 되는 이제 나이테가 생기게 되는데,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봄 여름에는 이제 확 크기 때문에 색이 연해지고 가을 겨울에는 천천히 끄기 때문에 색이 진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1년 한 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가 보통 몇 살 정도는 됐는지 그런 정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나이테 방향으로 이제 쭉 가는 거를 이제 결이라고 하는데, 나무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롯데리아 같은 데 있는 이제 빨대 다발이 뭉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빨대 관을 통해서 수분이 이동한다라고 보면 수축 팽창이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밥을 먹어서 살이 찐다, 이런 방향으로 수축 팽창이 일어나요. 크기 방향으로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하면 나중에 나무를 조립할 때 방향을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넣어야 되나, 그렇죠. 여기 밑에 보면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 격파하는 송판 보면 이제 나무 결을 이쪽으로 해서, 네, 이쪽으로 붙잡게 돼요. 손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발로코드 차면 이제 여기가 부러지게 되는데, 결방향, 그러니까 빨대 방향으로는 이제 잘 부러지는 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결 90도 방향으로 하면 나무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사람 발이 부러집니다. 이게 이 방향으로 절대 안 부러져요. 그래서 가구 같은 게 보면 결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결방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뭐 만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나무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침엽수는 이제 소나무 계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나무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파인, 소나무, 뭐 레드 파인,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침엽수 계열을 대부분 소프트우드라고 합니다. 나무가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무르기 때문에 이제 침엽수라고 하고, 그 위에 이제 그 이파리가 나는 것들은 이제 화렵수라고 해요. 그래서 침엽수보다 화렵수가 훨씬 종류가 많습니다. 하드우드.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뭐 참숯도 뭘로 만드냐면 참나무 이제 오크라고 해서 참나무 계열로 그 참숯을 태워서도 만듭니다. 그리고 인류가 가장 많이 쓰게 된 재료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석재, 돌하고 나무 쪽,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나무는 그냥 이제 외부에 쓰게 되면 수축 팽창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마감을 꼭 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침엽수나 화렵수 이외에 이제 뭐 합판 나무를 이렇게 격자식으로, 하나는 요 방향, 하나는 반대 방향, 뭐 그런 식으로 얹혀놓은 것들도 있고, MDF, 여러분들 MDF 많이 들어보셨죠? MDF 뭐냐면 톱밥이나 그런 것들을 압착시켜서 이제 만든 이제 가공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MDF는 이제 본드를 넣기 때문에 그래서 유해한 물질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 종류는 저희는 이제 MDF나 그런 것보다 원목 위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니까
지금까지 이제 나무의 종류나 목공 기본과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은 이제 공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